오늘의 첫 번째 요리, 영양솥밥. 잣 2큰술, 인삼 1뿌리, 대추 10개, 생률 15개, 은행 30알, 깐 호두 20쪽. 밥 짓는 분량에 들어갈 물 2컵, 소금 1 작은술, 불린 찹쌀 1컵, 불린 쌀 2컵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먼저 볼까요? 대추를 비롯한 주재료들을 손질해주세요. 냄비에 불린 쌀과 찹쌀을 넣고 준비한 주재료들을 모두 넣어 뜸을 들인 다음 익혀주시면 영양솥밥 완성! 영양솥밥 한 그릇이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겠죠? 요새 남편분들 어깨가 처지고 기운 없으시다고요? 아마 오늘 같은 밥을 해주시게 되면요, 정말 힘 좀 쓸 거예요. 뭐 노는 날 걸레질도 좀 할 거고 설거지도 할 것 같아요.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게 들어간 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. 사실 밥만한 보약이 없습니다. 그래서 요새같이 온몸이 나른하고 이제 뭐 기운이 없을 때는요, 밥 한 그릇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추 남성분들한테 힘나고 좋은 식품인 거 아시죠? 여기에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서요, 씨를 꺼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추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서 대추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점을 도려내면 돼요. 자, 여기에 이렇게 꺼내서 준비한 걸 갖다가 이렇게 썰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한 3등분, 4등분 이런 식으로 썰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다 이렇게 썰어서 준비한 걸요, 미리 썰어 놓은 거에다 옮겨 보도록 하죠. 여기다 이렇게 옮겨 놓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또 다른 거는 뭐 하냐면 밤이에요. 여기에 밤이 들어가면 또 영양솥밥이 맛있어지거든요. 근데 반을 자르면 너무 크니까 이렇게 4등분으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. 이렇게 4등분으로. 아니면 밤이 조그마면 반으로 자르셔도 괜찮고요. 여기에 왜 영양솥밥 먹을 때 밤 나오면 정말 맛있잖아요. 그런데 식당 같은 데에서는 밤이 비싸니까 고구마로 또 잘라서 넣어주는 집도 있는데요. 고구마는 또 고구마대로 또 달짝지근한 게 맛은 좋더라고요. 하지만 오늘은 더 고급스럽게 밤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 4등분으로 잘라서 준비한 거를 이렇게 그릇에다 옮겨 담고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견과류 좋은 거는 지금 다 들어가요. 제가 대추 손질했죠. 그 다음에 밤 손질을 했죠. 그 다음에 또 손질할 게 뭐냐면요, 요건 호두예요. 호두는 속껍질이 있는 걸 갖다가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가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나면 이렇게 속껍질이 하얗게 벗겨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호두 속껍질 다 벗긴 걸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아니면 속껍질이 묻어 있는 거를 그냥 쓰시겠다는 생각이 드시면요, 물을 끓이세요. 물을 팔팔팔팔 끓이다가 속껍질이 묻어 있는 호두를 갖다 집어넣고요,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그렇게 시기를 한 20번만 쉬세요. 20번 쉰 다음에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떫은 맛이 없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호두 속껍질을 완전히 벗겨서 사용하는 방법 하나 설명드렸고요. 하나는 속껍질 벗기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드시면 끓는 물에다가 호두를 한 20초 정도 데쳐서 맑은 물로 헹궈가지고 쓰셔도 되고요.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은행이거든요. 은행은 이렇게 기름 달 구워지는 프라이팬에다 볶아서 쓰셔도 되고요. 아니면 끓는 물에다 은행을 잠깐 넣었다가 삶아서 쓰셔도 돼요. 기름 뜨지 말라고. 그건 두 가지를 역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손질할 게 뭐냐면 이건 잣이에요. 잣을 여기에 보면 그 꽃가리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. 요 잣 끝에 보면은 요게 이렇게 아주 티눈 같은 게 조그만 게 이렇게 얹어 있는데요. 그걸 꽃가리라고 합니다. 그 꽃가리를 다 떼어내신 다음에 깨끗한 부에 이렇게 씻어가지고 잣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견과류가 몇 종류가 들어갔느냐면요, 4종류가 들어갔어요. 대추, 밤, 그 다음에 호두, 잣, 은행. 5가지네요. 제가 하나 둘도 잘 못 쉬나 봐요. 자,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금 5가지가 들어갔는데요.
이것도 모자라서 제가 집어넣는 게 뭐냐면 수삼이에요. 왜? 수삼 좋죠. 그런데 이 수삼이라는 거는 몸에 맞아야만 먹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나 우리 가족들이 인삼은 안 맞는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괜찮고요. 뭐 인삼 같은 거 먹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. 그냥 다 넣어주세요. 여기다가.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꼭지, 이 뇌는 잘라서 버리셔야만 될 것 같아요. 뇌를 먹으면 몸에 열이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뇌는 넣지 않는 걸로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인삼을 크게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4등분으로 갈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짤막하게 썰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수삼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놓은 것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밥을 해야 될 텐데 맵쌀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. 찹쌀을 섞어요. 찹쌀이 섞여야만 그 영양솥밥이 맛있거든요. 요 많은 거는 맵쌀 불린 거고요. 요건 찹쌀인데요. 찹쌀 불리는 거는 맵쌀 불리는 거나 똑같이 하시면 돼요.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물에다 담궈가지고 한두 시간만 이렇게 불리게 되면 이렇게 쌀이 잘 불거든요. 그래서 요거 많은 건 맵쌀이고요. 요건 찹쌀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량의 물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모든 안칠 준비가 완성이 됐으면요.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번 앉혀보도록 하죠. 자,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요. 근데 이런 냄비는요, 돌솥이 좋더라고요. 사실은 이만한 돌솥을 시장이나 뭐 어디 이렇게 여행 가셨을 때 파는 거 보시면요, 하나 정도 사세요. 이렇게 큼지막한 돌솥에다가 4인용 밥을 한꺼번에 해도 좋고요. 그게 없으면 그냥 일반 솥에다 하셔도 괜찮아요. 그래서 이 솥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게 뭐냐면 맵쌀을 넣어주세요. 여기다가 이렇게 맵쌀 다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찹쌀이거든요. 찹쌀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맵쌀하고 찹쌀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요. 밥이 아주 차진 게 먹었을 때 정말 몸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든요. 자, 여기다 넣는 게 이제 대추입니다. 여기다가 대추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넣는 게 호두예요. 영양솥밥에 호두 들어가는 거는 못 보셨을 것 같아요. 여기다 호두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은행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은행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밤입니다. 밤. 와, 정말 영양이 듬뿍 들어가 있는 밥 같죠? 그 다음에 여기다 잣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잣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인삼이에요. 수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분량의 물을 붓고 밥을 안 치시면 돼요. 여기다가 분량의 물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밥을 안 치신 다음에요. 여기에다 이제 뚜껑을 덮어야 될 텐데 뚜껑은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죠. 한번 그 뚜껑을 이렇게 잘 덮어주시고요. 이렇게 불을 틀어서 밥이 확 끓어오르면 여기에 보면 유리로 이렇게 보이거든요. 밥물이 없다라는 게. 그럴 땐 불을 아주 얕춰서 밥을 뜸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시간상 미리 지금 밥을 갖다가 이렇게 뜸을 들인 게 있어요. 한번 볼까요? 와,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지금 밥이 굉장히 잘 됐죠. 그런데 대추에 아주 달짝지근한 향이 올라오는 게 너무 좋아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영양솥밥이 완성이 된 거를 갖다가 자리를 옮겨가지고요.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요, 돌솥에다가 만약에 그냥 앉았다든가 뚝배기에다 그냥 앉혔을 경우에는 그냥 상에다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밥을 다 다른 냄비에다 해가지고 할 때는요, 옮겨 담아야 되겠죠?